오늘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일본 전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왔는데요. 이 안에는 요양원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방문요양원, 방문간호, 장애인시설, 아동보육시설까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한 곳에 통합되어 있는 정말 꿈의 사회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설을 소개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복지의 한번 모습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카츠시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케어센터입니다. 이즈미노소노인데요. 나카츠 종합케어센터 이즈미노소노는요, 후쿠오카현에서 가까운 오이타현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카츠시가 이 오이타현 내에서는 오이타시, 베푸시에 이어서 인구도 엄청 많은 좀 큰 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카츠성이라고 하는 최초의 일본의 기독교 성주가 있었던 관광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이즈미노소노도 기독교의 그 정신에 설립해서 이렇게 좀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원 50명의 시설로 시작됐고요. 시설 설립 이후 45년 이상에 걸쳐서 기독교적인 사랑과 봉사 정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메니티, 휴머니티, 현지성을 이 이즈미노소노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특별 양호 노인홈입니다. 특별 양호 노인홈은요, 정원이 60명인 이제 요양원 개념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막 시범 사업으로 들어온 유니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더 넓고 더 개별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니케어라고 하는 게요, 마치 가정에서 혼자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서 생활하게끔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즈미노소노 노요한가는 정원 40명의 개인실을 갖춘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1인실인데요. 104세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시는 방입니다.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요. 마치 원룸 형식이죠. 당연히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케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유니케어 개인 홈의 거실입니다. 어르신들께 나와서 수다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숏스테이 서비스가 단기 보호시설인데 정원 24명에 마찬가지 가정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시설 짓기, 침대나 이런 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동을 할 수 있고요. CCTV도 개별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지켜보고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최첨단이에요. 그 다음 재택 서비스 사업 중에서는요, 이제 후렌도간, 데이케어 서비스의 후렌도간은 1988년에서 시작한 오이타현의 1호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죠.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 때 했으니까요. 정원 35명에 경도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다양하게 계시고요. 레크레이션이나 물건 만들기, 게임하기, 마치 우리나라의 경로당, 양로원, 복지관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즈노소노의 이 재활센터도 따로 있는데요. 여기는 데이케어 센터지만 재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또 재활치료사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르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과 목표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미노소노의 헬퍼 스테이션이 따로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자택에 방문하고 어떤 우리나라 따라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지 등등을 전부 알려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역할을 넘어서 야간 대응형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즉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요양시설 안에 자체 콜센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야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르신이 집에서 연락이 오면 화상통화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헬퍼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전 세계나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실현되겠죠. 그리고 이즈미노소노의 개호보험 서비스 센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케어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어떻게 어르신한테 케어를 해주면 될까,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 될까를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이 케어 매니저가. 어르신들의 장기 요양 계획을 짜주는 케어 매니저가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10명 정도 있고 한 사람당 몇 명씩 책정이 돼서 거의 300명의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케어 매니저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호객행위를 생각을 해서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죠. 케어 매니저를 좋게 서로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지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더 좋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이 근처 지하철역에 이런 케어 매니저 센터가 있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역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 내에 이걸 위치시키고 상담원을 둠으로써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도움을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나카츠스 시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역 주민의 보건이나 복지, 의료 향상 등을 자체적으로 이 시설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상담 적수의 일을 정부가 아니라 이 시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치매지역 지원 추진원을 배치해서 오렌지 카페나 고령자 창작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어떻게 찾고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장애인 시설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 이런 쪽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도 이렇게 2013년 개시해서 워크센터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일을 하게끔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정말 여기서 일한 걸로 월급도 타고요. 그 사람들이 각자 희망하는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원 6명의 현재는 적은 인원이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이나 어떤 직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끔 2019년 4월에 신설된 곳은 7명의 정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마치 원룸처럼 되어 있지만 완전히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 장애인 있으신 분이. 이것도 마찬가지 나카치시에서 지원을 해주며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상담사 등이 거점으로 있으면서 장애에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센터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창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한 것들이 또 순환되고 있어요. 본 사회복지 이 단지 안에 있는 장애인 고용시설인데요. 여기서 어르신들의 침구류도 빨고 또 간식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일상생활용품을 장애인들이 또 만들면 그 만든 걸 어르신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순환 서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카키제 서포트 센터는요, 공생사회 실현이라는 이것도 똑같이 데이케어 센터인데 뭔가 일반적인 분들과 아니면 아동과 노인분들 이런 모든 게 합쳐져 있는 데이케어 센터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한 건물 안에 1층 한 곳에는 완전히 영유아 아이들의 방과 후 어린이집 같은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우리나라 발달지원센터 같은 재활치료도 가능한 그런 방과 후 돌봄 센터도 같이 있고요. 그 위로는 노인분들이 계신 그런 또 데이케어 센터도 돼 있어요. 이게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거야. 완전 영유아, 어린이, 장애아동, 노인분들 거기에 추가로 이 동네에 살고 계신 고령자분들이 와서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이 동네 주민도 같이 와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여기서 하는 운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코인 제도라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면 코인을 하나 주고 그 코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놀이감각 활동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능동적인 활동을 하게끔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또 방문간호 서비스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필요한 어르신의 자택으로 찾아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를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클럽 피터가 있는데요. 방과 후 아동클럽입니다. 마치 어린이집 같은 개념인데 방과 후의 아동들을 맡아줌으로써 부모들이 충분히 쉽게 경제활동을 하고 또 노부모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이런 서비스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리아이 센터 이즈미는 조금 고급스러운 형태의 이제 치매 전담 노인 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 외관이 상을 받은 외관인데 통행, 숙박, 방문, 서비스 같은 걸 실시해서 익숙한 자택의 형태 그대로, 아까 그 외관도 옛날 일본의 가정식 형태 그대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매가 좀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 치매 마을처럼 이분들이 직접 서로 생활하면서 가정집에서의 모습을 유지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약간은 고품격 치매 전담 노인 요양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건축상을 받은, 우리나라 보면 한옥식으로 지은 일본 전통식의 건축으로 그룹홈, 단기보호, 주간보센터가 한 군데 모여있는 다기닉 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일식집 같은 모양이죠. 다다미식으로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이렇게 다다미식의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일본 전통 옛날 가정집 같은 그런 형태로 해놨어요. 항상 말하지만 이런 가정집 형태의 어르신들이 모시는 생활 공간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 시설의 목적 자체가 바로 제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목적에 두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실버 홈타운 개념도 있는데요. 단순히 건강한 어르신들이 사는 실버 홈타운이 아니라 완전히 단독형 주택으로 된 단지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치매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가족끼리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단독형 요양시설에 정말 끝내주는 전경입니다. 호수도 있고요, 발코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도 가능하고 산책도 가능하고요, 가족과 함께 생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내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실버 센터는요, 인재 육성 센터도 겸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주민들한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연수도 시키고요, 강좌도 열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어요. 즉, 지역과 이 시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습도 하고요, 어르신을 옮기는 방법, 기저귀 케어하는 방법, 옷 입히는 방법 등등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지역 내 축제를 자발적으로 열어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일반인분들 모두가 하나 돼서 생활하는 마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일본 연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제도에 얽매여 있고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기만 하는 실버 홈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다 같이 어울려 함께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또 정책도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까라는 정말 부러움을 사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형 실버 요양문화센터가 자리 잡기를 바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